네, 13개월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재회를 했습니다. 절묘한 시기입니까? 뭐 절묘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원래 6월 달에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게 이제 일정이었는데 지금 예. 장인상 때문에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대표로서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많은 의미를 저는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표의 유고 상황 뭐 이런 거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거에 나서서 하면은 당내 엄청나게 큰 분란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낙연이 배후 조종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그냥 예정대로 6월까지 다시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실 것 같고 예정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뭐 이를테면 체포영장이 한 번 더 날아온다든지 그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지 말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의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지 이낙연이란 변수를 그 뭐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가 의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조문장소니까 정치 현안 얘기를 뭐 깊이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자들의 관심은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평화 번영 그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4월에 출간하는데 거기에 그 남북 통일과 평화에 대한 그 대안이랄까 뭐 이런 것을 펴고 6월달에 베를린에 가서 특강하고 6월 하순에 귀국하신다. 그 얘기 하셨고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낙연 대표 얘기에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순수한 문상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일체 말씀을 안 나눴다. 나누는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 이번 귀국을 계기로 이제 친 이낙연계 의원님들 좀 결집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지갑 두고 봐야 되는데 서두를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남아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저라면 일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참에 이낙연계 의원들 결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서른 의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 있잖아요.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시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그게 아마 뭐 본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지금 이낙연계로서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당 상황이 이낙연계가 뭉치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당의 분란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돌팔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대놓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밑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겠죠. 뭐 총선을 과연 이재명 체제로 치를 수 있을 거야. 저분이 이제 다음에 만약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설 때가 아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예. 라는 서른 의원의 말이 진심일 것이다. 아직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6월에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6월이어봤자 지금 2달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계 의원들끼리 이제 뭐 밥도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좀 회동이나 모임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겠죠. 예. 나오고 사실 이 친이낙연계, 친낙계라고 불리는 의원들하고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불신 약간 그런 정도까지 깔려 있다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덕담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앙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 뒤에서 약간 비열한 공작까지 했다 막 약간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재명 대표가 잘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공간이 좀 좁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근데 뭐 소위 말해서 비명계에서도 그 얘기는 확실히 합니다. 8월 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년을 안 채우고 물러나면은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 총선 앞두고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비대위 8월 말 이후면은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어요.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이 정도 시점. 그러니까 8월 말 이후에 하면은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거의 휴전 상태라고 보면 돼요. 비명계에서도 몇몇 뭐 이를테면은 조홍천 의원 등등 한두 분만 물러나라고 하고 있지 아무도 물러나라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분수령은 딱 이겁니다. 일단 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약에 구속되는 거 요게 이제 분수령이 돼서 그다음에 대표 거치 그다음에 이낙연의 어떤 활동폭 이런 게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전 상태라고 하셨는데 한 지지자의 앙금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빈소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님 만나시는 거 정치적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타를 지켜서 이낙연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붙는다고 대타를 지켜서 이낙연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붙는다고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지지자로 보이는데요. 저렇게 이제 소리를 치고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앙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또 해소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과제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 진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열성적 지지층을 굉장히 자제시키고 징계도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일종의 유화 제스처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늦거나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본인의 더 강한 리더십으로 조금 헤쳐나갈 문제인 것 같고 이 앙금이 저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친박하고 친이계 그 갈등이 10년 갔거든요. 그게 끝까지 갔거든요. 저 두 사람 다 대통령에서 내려올 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금 당대표에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안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할 몫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 질문은 김종혁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이제 조문을 갔던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치에 큰 역할을 해달라. 정치인들의 워딩 하나하나는 여러 해석을 낳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있게 보시면. 들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왜냐하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의 잘이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냐 이것도 예.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잘 못 읽고 있으니까 좀 잘 이끄세요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속이야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한 얘기도 덕담인과 동시에 뭐 좀 이재명 대표 말고 그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이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뭐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 당이라든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게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꼭 좋은 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엄청 높고 당 지지도, 저희 당 지지도가 엄청 높으면 민주당 내에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바꾸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연명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네. 좀 하여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예, 계시지만 정정해 주시죠. 정정해 네, 주시죠.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계시지만 예. 그게 과연 그 뭐랄까 속으로 멍들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치는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예. 짧은 대화에 무수한 해석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